예, 이제부터는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용산 개발 구상에 청사진을 내놓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이번에는 한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 아이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큰 미천인 한강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한강의 석양무렵, 낙조가 아름답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낙조의 한강을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대관람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그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 것. 예, 오 시장 목소리부터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른바 선셋 한강 라인에서 오세훈표 한강 프로젝트. 한강을 따라서 하구부터 상류까지, 그러니까 상암, 여의도, 용산, 반포, 뚝섬. 이 후보지 중에서 뭔가 대관람차나 혹은 공연장, 오세훈표의 문화 이런 공간을 대규모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오 시장의 생각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시절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시의 어떤 건물들을 다시 재생해서 쓰는 이거에 이제 중심을 맞췄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서울역 앞에 가면 그 이제 공중의 고가 도로를 이제 걷는 도로로 만든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중심이 됐는데,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 이제 한국 그 6.25 전쟁 이후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폐허석에 만들어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유럽같이 뭐 수백 년 동안의 어떤 문화재가 많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저런 데를 가보면 도시의 어떤 관광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관광의 어떤 명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이제 광화문 광장 개장을 필두로 해서 서울 시내,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강이 아마 세계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한강만큼 크고 도시에 흐르는 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싱가포르처럼 뭔가 만들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그렇죠. 거죠? 뭔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관광 서울을 만들겠다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선셋, 이 한강에 있으면 이 그 태양이 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제 거기에 강과 한강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금 해서 선셋 한강 라인을 쭉 만들어서 대관람차라고 해서 런던에 가보시면 테임즈강에 거기 이제 대관람차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를 지금 현재 뚝섬에 가면 옛날 그 시멘트 공장 자리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런던이죠? 그게 이제 철거가 되거든요. 이제 그쪽이나 아니면 이제 상암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를 해서 하나의 관광의 명소로 일단 자리 잡겠다. 아마 이제 예전과는 달리 지금 용산 개발, 그다음에 한강 개발,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광장 등등 해서 어떤 관광의 상징적인 측면들을 좀 개발하겠다는 게 아마 오 시장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뚝섬에 또 시멘트 공장 또 이전한다고 하니까 네. 그 자리 빈 자리도 있을 테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할까요? 그래서 오 시장 머릿속엔 뭐 이런 대관람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인 두바이가 250m고 싱가포르 165m, 런던 아이가 135m인데 이른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를 좀 만들어서 서울 아이라고 좀 불러보겠다. 여러 구상을 좀 밝힌 것 같아요. 김민정 교수님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시장이 최근에 용산 개발도 했고 이번에 또 서울 그 선셋 구상까지 밝혔다. 한강 프로젝트.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시장이 시정 활동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 뭔가 좀 큰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여러 정책 해석이 좀 나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 1기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관람차뿐만 아니라 한강 주변 아파트들을 50층까지 허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 등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35층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정치적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사실 이 항상 대선 경선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후보들 가운데 이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좀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뭔가 작은 것보다 좀 큰 거, 소위 말하는 랜드마크가 있어야지 뭐 대표적으로 이명박 시장이 중앙버스 중앙차선과 더불어서 청계천을 했던 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용산 개발 혹은 뭐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추진되긴 했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이 털바꿈을 했고 지금 보시는 싱가포르 출장 때 저 한강 서울 아이 얘기까지요. 이런 오세훈 시장의 최근 광폭 행보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오늘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모든 권력과 국민 속에서도 차기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압도적 1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점잖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서울시장만 하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낼 수밖에 없죠. 오히려 야당 인사는 박지원 전 원장이 여러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은 좀 어떤지 김주일 대표님. 한동훈이 지금 만약에 1위라는 건 여론조사로 단정할 수 없고 뭐 상위권이라고 치면 오세훈 유승민이 강하 있겠나. 오세훈 시장이 자기 목소리 내면 보수 지역 난리 날 것이다. 이 얘기 동의하세요? 뭐 난리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징후라는 거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3달도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차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정권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혹시 박지원 전 원장이 뭐 노리고 좀 저런 얘기를 좀 더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워낙 뭐 여러 가지 수를 정치 구단이라서 이렇게 뭐 움직이시고 예전엔 김건희 여사한테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하시다가 요즘엔 또 비판도 하시고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행보는 확실히 그거는 보입니다. 서울에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걸 예. 업적으로 삼아가지고 실적으로 삼아서 차기에 도전하겠다 이런 행보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세빛둥둥섬 만들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게 뭐 8년 거쳐서 됐지만 지금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건물 그때 이제 뭐 공사 발주도 효성그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주를 줘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대규모 공사고 만약에 이게 뭐 이를테면 정권 관계자들한테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산 낭비를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고수부지에 만든다는 건지 정확하지 한강 모르겠는데 둔치요? 예. 예, 둔치. 예. 이게 오늘 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한국은 장마가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 잠겨요.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거를 하셨는지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좀 지켜볼까요?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오 시장의 자기 목소리 얘기를 지금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나보겠지만 맛보기로 이준석 대표 얘기도 꺼냈어요. 구자용차장. 본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 시장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러는 건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오 시장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 쪽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금 전에 저 SNS 글 오 시장 어떻게 구차장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편들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고가 돼 있는데 그것에 맞서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 소송을 내서 이 법적 공방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13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고 이 기자회견까지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내분 사태가 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오세훈 시장은 입장이 뭐냐? 이준석 대표를 여전히 이 앞으로의 이 소중한 이 자산이라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은 이준석 대표에게 이 자중자애를 요구를 하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가까운 입장으로 비춰졌던 오세훈 시장이 예. 중립을 넘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당히 많은 정치적 입장에 좀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이게 물러난 이후에 예. 이준석, 오세훈이 하나의 편을 먹어서 새로운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뭐 예전에 신당 창당 얘기도 좀 솔솔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비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중립보다는 오히려 그 친윤에 가까운 그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조금씩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할 때 또 오세훈 시장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얘기, 오늘 발표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